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양승남이라고 합니다. 이거 배경에 있는 캐릭터들은 이 오크 빼고 얘네들은 이제 개인작이고, 얘는 비운의 오크죠. 잘 만들었는데 시네마틱에서 전량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3일 정도만 빛을 봤습니다. 그러고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얘가 이제 저한테 좀 많은 기회를 갖다 준 캐릭터거든요. 얘네들보다 얘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좀 더 개인작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제가 사연이 있는 캐릭터들만 이렇게 모아서 메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작업한 고흐 가지고 사실적인 눈알 만들기, 그리고 텍스처링 XYZ 이후의 작업, 마블러스 워크플로우, 그리고 텍스처 쉐이딩 맛보기 정도로 할 건데, 사실 텍스처 쉐이딩 맛보기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엊그저껜가 백호님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만들었고, 이제 보통은 요즘 텍스처링 XYZ 많이 아시죠? 근데 이 세미나 많이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텍스처링 XYZ를 어떻게 쓰는지만 알려주고 그 이후에 디테일 작업하는 방법들은 잘 안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잖아요, 사실은. 저는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딱히 막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그냥 좀 있어 보려고, 남들이랑 다른 거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거의 시간이 2시간 반, 3시간 이래서 시연 위주로 좀 해왔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사실적인 눈알 만들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 디지털 에밀리 다 아시죠? 이거 엄청 유명한, 많은 CG인들이 얘 가지고 많이 렌더 테스트도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만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 디지털 에밀리 프리소스랑 그 텍처링 XYZ에 있는 아이리스 소스가 있어요. 얘네가 지금 이게 눈이 잘 안 팔리나 봐요. 세일을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66%, 33%. 저는 이걸 세일을 할 때 샀어요, 몇 개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실적인 눈알을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에 앞서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에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복잡하죠, 많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지브러시에서 하는 단계고요. 처음에는 포토샵에서 이 파일 2개를 불러오시면 돼요. 저거를 구매를 하면 아이리스 컬러 파일이랑 디스맵 파일이랑 그리고 이제 범프맵 파일 이렇게 줄 거예요. 혹시 어디서 구매한지 아시나요? 얘는 여기에 가셔가지고, 빨리 넘겨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못한 게 티가 나서. 여기에 가시면 있어요. 눈알이 이제 종류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제일 이쁘다 싶은 거 사시면 돼요.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파일을 3개씩 줘요. 왼쪽 눈, 오른쪽 눈. 뭐 보통은 양쪽 눈을 다 하는 게 좋겠지만 어차피 하나 만들어서 시미터리 해도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2개를 가져오고, 눈알 메쉬가 되는 그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UV, 마야에 가시면은
이걸 클릭하셨을 때 여기 이제 UV 맵이 있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UV 스냅샷을 이용해서 이 UV 맵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이제 기준선을 그려야겠죠. 어디가 내가 동공이 될 건가. 그러면 조금 무식하지만 이거를 뭐 말이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무식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어디까지가 동공이냐,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세요. 난 여기까지 아이리스를 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두고 여기서 외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요 정도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면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안 가져왔나 보네요. 그릴게요.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을 뭐 한 이쯤 되겠다. 요 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맞겠죠? 네. 좀 더 안쪽이겠네요. 여기 집중적으로 몰리는 데서 한 이쯤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말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얘네들을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갖고 오시면 됩니다. 뭐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하는데 낮아지면 안 되니까 얘네를 가져갈게요. 아니다. 얘네를 올릴게요. 16비트 채널로 넘기고, 이게 왜 품질이 낮아지면 안 되냐면은 디스맵 파일 때문에 16비트, 최소 16비트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고, 이제 보시면은 얘네가 운이 좋게 딱 이렇게 경계선에 딱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정 가운데에 그 눈동자랑 이 텍스처 파일의 눈동자랑 맞지가 않아요. 이러면은 조금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를 옮겨주세요. 옮긴 다음에 이제 얼추 이 가운데에 눈동자가 맞게 맞춰주시고, 다시 불투명도 100 해주신 다음에 얘네를 오른쪽 누르시면 고급 개체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변환시켜 주셔야 돼요. 얘네 두 개를. 왜 그러냐면 이제 리퀴파이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제가 할 건데, 이 픽셀 유동화 그 얼굴 보정할 때 많이 쓰죠. 요거 갖고 할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이 선 맞춰주고 이 가운데 선을 맞춰줄 건데, 이 바깥에 아웃라인 선은 얼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만 맞춰주면 돼요.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얼추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디스맵하고 컬러맵하고 맞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보시면 디스맵하고 컬러맵하고 안 맞잖아요. 이래서 이거를 고급 개체로 변신시킨 건데, 왜 그러냐면 이 필터를 얘한테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Alt를 누르시고 이식을 해주면 얘가 똑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지브러쉬랑 그 디스맵이랑 컬러맵이랑 100% 매칭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지우고 디스맵 하나를 저장을 하세요. 뭐 TIFF 파일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 맵도 저장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만들기 시작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지브러시에 가셔서 그 눈알을 이제 안에 넣으셔야 되는데, 저 눈알은 디지털 에밀리 사이트에 가면은 있어요. 요 사이트에 가면 있는데, 요거는 구글에 디지털 에밀리라고 치면은 뭐 위키 휴먼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가시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에 눈알이랑 뭐 텍스처랑 소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맵 하나 받으시고요, 이 마야신 하나 받으시면은 그 안에 눈알이 있어요. 그러면 요 눈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임포트를 시킬게요, 지브러시로. 이제 지브러시로 임포트를 시키면은 이렇게 좀 하이메시인데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매테리얼을 일단 간지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가 간지난다고 생각하는 매테리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쭉 올리세요. 여기 액티브 포인트가 올라가는데 한 1000만 폴리곤까지 올려도 되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럼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올리고, 아까 만들었던 디스맵을 임포트를 하세요. 여기 알파에서 디스 임포트 하시면 이제 다 아시죠? 이거 지브러시는 UV가 이게 플립돼 있어요, V 쪽으로. 그래서 이거 한번 플립을 해주시고, 여기 UV 이제 4K로 뽑을 거니까 4K로 뽑고, 텍스처 맵에서 뉴 텍스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해야지 디스맵이 먹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아까 만들었던 알파를 넣고, 이제 인텐시티를 조절해 주시면은 여기에 눈알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세기는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한 0. 보통 0.05에서 0.07 사이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Apply Displacement 맵을 누르시면은 얘가 적용이 되는데, 그 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까 그 복잡했던 그 과정인데, 이거를 왜 만드냐면, 얘가 Apply Displacement 맵을 하자마자 엄청 부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50% 그레이가 돼야지 얘가 부푸는 게 없는데, 이 외곽 얘 안에는 이제 50% 그레이로 이루어진 애들인데 이 바깥에는 완전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부풀어요, 얘가. 이렇게 부풀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부풀면 안 되니까 얘를 부푸는 걸 방지해 주려고 저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 녹화 버튼을 끄세요. 이 녹화 버튼을 끄고 눈동자도 끄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적용이 되기 전 애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쭉 내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모프 타겟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어 모프 타겟 만들어 주시고 다시 쭉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 녹화 버튼을 다시 키시면 얘가 부풀죠. 이 부푼 상태에서 다시 내리세요. 그러면 이 베이스 1단계 메쉬가 지금 우그러져 있잖아요. 얘를 몰프 타겟에서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아까 목표 타겟을 만들었던 개로 외곽선이 변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끝에 엣지들이 조금 아까랑은 다르게 변했죠. 부푼 게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 녹화를 꺼주세요. 끄고 눈도 끄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외곽선은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몰프 타겟을 지우고 몰프 타겟을 다시 만들어주고 레이어를 켜주시면 이제 이걸로 몰프 브러쉬라는 브러쉬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외곽선은 살아있고 아이리스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한 번에 성공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완벽한 그거예요. 제가 어제 실험을 하면서 요거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요대로 하시면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요 외곽선을 몰프 브러쉬로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깨끗하게 지워져요. 이 방법을 다른 데도 많이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G브러쉬가 메쉬가 작은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올리면은 얘네가 조금 크기가 변해요. 내가 만들었던 거보다 작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될 경우에 이 스위치를 많이 이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지워주시고 이제 여기 빗살로 막 간 것들은 조금 브러쉬를 크게 해서 인텐시티를 좀 낮춰주신 다음에 좀 스무스하게 이 외곽선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디스맵 만들기는 끝났어요. 이 외곽선에도 뭐 해야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얘만 보여요. 렌더링 상에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포토샵에서 맞췄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랑 텍스처랑 100% 일치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빗살이 약하면은 좀 더 스컬핑을 해주거든요. 요런 애들이 좀 아이리스에서 디테일이 나와요. 좀 어둡게 들어가고 막 빛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스캔 데이터라서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티가 많이 안 나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빗살 해주고 얘를 디스맵을 뽑아주세요. 디스맵 뽑는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저보다 더 잘 알려줄 거예요. 그 디스맵 뽑으시면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애들을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미리. 그래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제 다른 눈으로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원래 동공이랑 지금 요 맵이랑 색깔 말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얘랑 지금 보시면 테두리에 제가 약간 남색, 진한 남색으로 좀 테두리를 채워놨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사람 눈을 잘 보시면은 그 테두리가 좀 남색으로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포토샵에서 했던 이 상태를 갖고 오면 저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인형 눈알 같고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작업, 테두리 작업은 말이나 뭐 서브센스 가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얼추 해주시면 돼요. 아무 색이나.
남색으로 칠해 주셔도 되고요. 뭐 이 근처에 있는 색 조금 진한 색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야의 AL 서페이스라는 아놀드 쉐이더를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기본 쉐이더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서페이스, 섭서페이스에다가 섭서페이스 컬러에 그 우리가 만들었던 디퓨즈 컬러를 넣으시고요. 뭐 타입은 디퓨전이나 랜덤워크가 있는데 이거는 SSS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는 얘가 더 좋아요. 뭔가 멋있어가지고 이름이. 그리고 스케일은 이제 투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쉐이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튜토리얼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이제 좀 조절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그 수치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 디스맵 넣어주시고, 이 디스맵을 넣으시고,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쉐입에 가시면은 아놀드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려보시면은 이 सब디비전에 이걸 타입을 캐클락으로 하시고 얘를 3,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오토 범프를 켜줘요. 이게 뭐 각자 무슨 의미냐 저도 잘 몰라요. 이거 그냥 튜토리얼 보시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 쉐이더 공부하면은 이거 뭐가 뭐 조정하고 다 알아야겠지만 뭐 퀄리티 높이는 거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아까는 만들지 않았던 눈알 외부 핏줄이 들어가 있는 얘네들, 이거를 뭐 스컬프팅을 다 하고 뭐 핏줄을 다 만드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밀리 파일을 받으시면 요 아이 아우터 칼라랑 뭐 다 들어있어요. 코니아 범프, 뭐 아이 아우터 칼라. 그래서 얘를 알맞은 장소에 넣어주시면 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본 결과 그 튜토리얼을 그대로 따라 했더니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함정을 설치해놨어요. 이걸 그대로 했더니 범프가 전체적으로 다 먹어서 이 눈 아이리스 부분은 완벽히 투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범프가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맵을 없애버리고 이 램프로 대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범프 맵 넣고 칼라 맵 넣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얘가 좀 달라요. 여기다가 램프를 넣으시고 리맵 밸류를 달아주시는데 이게 밸류 값이 좀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그래서 인풋 아웃풋 레인지를 인풋 맥스는 1, 아웃풋 미니멈은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거도 여기다 램프를 다신 다음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이 맵을 트랜스미션에 넣었거든요, 웨이트에.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 얘가 불투명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램프를 달아서 얘 이쪽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아놀드가 특이한 게 어떤 버튼을 안 눌러주면은 얘가 투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쉐입에서 이 오파큐라는 거를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투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렌더를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리얼하게 걸리고 최종 아웃풋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리얼하죠? 뭐 안 리얼한가요? 저는 굉장히 리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막 이 눈 바깥에 피부에 스패‌큘라 맺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에밀리 소스 잘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 돌팔이 아니야? 이거 다 소스 같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스를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디지털 에밀리 소스가 뭐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그 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개인 작품에 넣을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거는 조금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뭐 막 그런 분들 있어요. 포폴 만들 때 그러면 이거 남의 거니까 거기 설명에다가 눈알은 어떤 소스를 썼음 이렇게 써야 되냐? 전혀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제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뭔 짓을 해서든 내가 소스를 쓰던 뭘 하던 제가 변형해서 잘 쓰면 그만입니다. 제가 이 아이리스는 XYZ 사서 썼잖아요. 여기 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얘는 공짜지만 이건 제 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제 좀 더 캐릭터에 그 살아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캐릭터들이, 저도 이제 초창기에 그랬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눈이 어색하면 그냥 다 인형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요런 뭐 붉은기라든지 이런 핏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좀 인형 같고, 또 이제 눈알을 너무 하얗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 의견인데 눈알을 너무 하얗게 하면 또 인형 같아요. 조금 어두운 느낌의 약간 푸르딩딩한 끼가 좀 올라와야지 걔가 좀 눈깔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이런 테두리 같은 것도 잘 신경을 써주시고 만드시면은 이제 눈알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눈알이면.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동공 부분이랑 그러면 눈알이랑 서로 텍스처를 두 개를 따로 넣는 건가요? 그쵸. 이게 보시면 겉에는 그냥 제 눈알을 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 안에 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 아이리스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가 언제 아이리스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질 줄 몰라요. 그래서 안에 메쉬를 남겨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아이리스만 따로 떼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 안에 있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 얘 눈알 부분 빼고는. 모델링 그러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거죠? 그쵸. 안에 이제 겉에 거는 이 눈알보다 크고요. 눈의 구조에 맞춰서 그냥 좀 간약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서 볼 때 이 뭐야, 네, 요게 엄청 튀어나와 있죠. 네, 사람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정원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 눈이 그렇게 막 정원이 아니에요. 정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막 눈에 맞추다가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눈 꼬리 쪽이나 눈 앞꼬리 쪽에 눈알이 부족해요. 막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맞추세요. 요 가운데 얘만 안 건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 뭐냐 소프트 셀렉션으로 이 가운데 얘만 침범 안 하게 해서 안 맞는 부분 그냥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캐릭터의 눈알은 완성이 됩니다. 네, 40분 제가 딱 생각했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궁금하실 텍스처링 XYZ 이후의 작업 단계. 굉장히 잘했죠, 이 사람. 여기 가셔서 텍스처링 XYZ 소스를 사세요. 일단 뭐 다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뭐 세일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 이름 타노스만 걸고 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사셔서, 만약에 20대를 만드신다 그러면은 20대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튜토리얼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텍스처링 XYZ 작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데서 보셔가지고 여기 보면 막 어떻게 바르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과정, 스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에 글자가 써있듯이 프리, 공짜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받은 다음에 사람 할 때 이거밖에 안 써요. 공짜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은 이 브러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맞게 쓰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텍스처링 XYZ만 발랐을 때의 피부입니다. 뭔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죠? 생각했던 것보다 막 퀄리티가 막 와 미쳤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스캔 데이터니까 뭐 어느 정도 나왔구나 정도? 그 옆에 보시면은 RGB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디테일을 내가 원하는 것만 조절을 하고 싶어서 채널을 나눈 거예요. 그게 제가 베놈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나누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RGB로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RGB로 나누고 그 다음에 클린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아까 그 눈알 할 때처럼 똑같아요. 이 RGB를 적용하기 전에 몰프 타겟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이제 이 테두리를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딱딱 나눠져 있는 테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브러쉬를 여기다가 추가로 브러쉬질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안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몰프 브러쉬로 좀 약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막 없어져도 되니까 조금 부드럽게 흐리멍텅해지게 외곽선이 닦아주세요. 요즘에는 뭐 목 부분에도 나와 있고 막 그런 다른 부분에 디스맵 소스들도 XYZ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저렇게 입히는 방식은 텍스처링 XYZ 튜토리얼에 있는 건가요? 다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뭐 마리에서 어떻게 칠해라 이런 것까지 나와 있고 이런 소스를 어떻게 분리하는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게 튜토리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것들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추천하는 게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추천하고 요거 추천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 분들 거를 제가 많이 뺏어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은 각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그 디스맵의 수위나 주름의 세기 뭐 그런 거를 볼 때는 이제 이 캐릭터를 많이 봐요. 아, 입술은 한 요 정도 세기면은 적절하겠다. 주름들은 한 요 정도 세기면은 적절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봐주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좀 랜덤하게 울퉁불퉁하게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피부가 매끄러우면 좀 장난감 같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를 좀 랜덤하게 울퉁불퉁하게 바꿔줘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이제 XYZ만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 동양인 여자 같은 경우에는 XYZ를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스컬팅을 완성했을 때 XYZ를 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을 많이 기준이 안 서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이 정도 하면은 텍처링 XYZ 들어가도 되겠구나 라는 그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뭐 좀 큰 주름이라든지 그런 표시들만 이제 해놓는 거죠.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각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업 과정이 끝나면은 여기 비어 있잖아요. 다 매끄럽게. 이제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데 굉장히 브러쉬 많죠. 저도 몇 개 안 써요. 이거 그냥 간지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12번 이 12번 브러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저는 전체적인 피부 그냥 베이스 피부를 덮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매번 그 작업을 하실 때마다 레이어를 계속 쭉쭉 쌓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뭐 클린업, 스킨 베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베이스 스킨을 발라주면은 아까 그 경계선이 다 사라지죠? 요 효과를 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몰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세기가 달라요. 얘는 좀 약하게 들어가고 얘는 좀 세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기준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 피부 스킨하고 브러쉬에 쓰는 스킨하고 크기를 맞추고 세기를 맞춰야겠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 정도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덕지덕지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크기가 조금은 일정한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안 튀어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런데 좀 얼룩덜룩하게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데도 채워주셔야 돼요. 제가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한 상태로 퀄리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기초 그 토대가 좀 잘 돼 있어야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얘 보면은 뭐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마 옆에 써라, 볼 옆에 써라, 턱에 써라. 근데 저는 다 쓸 거예요. 귀에도 쓰고 맘대로 할 겁니다. 사실 개인작 하는 목표가 뭐 포트폴리오를 위한 것도 있지만 맘대로 하고 싶어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컨펌을 이제 받고 클라이언트에 맞춰주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대로를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공 기본 스킨을 다 발랐죠.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제 모공을 스컬프팅을 할 건데 9번하고 10번 똑같아요. 아까 12번하고 13번하고 얘는 스트레치가 안 된 거, 얘는 스트레치가 된 거. 얘도 9번은 스트레치가 안 된 거, 10번은 스트레치가 된 거. 그래서 먼저 스트레치가 안 된 걸로 이 볼 쪽에 스컬프팅을 해줄 거예요. 이 크기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에 피부 디테일하고 이제 잘 어우러지게 크기를 맞춰가지고 점점 사라지도록 자연스럽게 넓혀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볼 쪽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게 이 모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 여기에 스페큘라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그런 것들이 디테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캐비티 맵을 활용할 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색상을 넣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텍스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쪽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자주름 쪽은 스트레치 된 거로 하는데 요거는 이 방향이 있어요. 스트레치 된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을 좀 잘 맞추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야겠죠? 스펙이 맺히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모공을 넣어주세요. 이게 모공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 게 나중에 더 퀄리티가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이제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저는 심하게 많이 넣어주는 편이고,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이 돼 있다면은 이제 좀 덜 넣어주는데 그래도 넣긴 넣습니다. 조금 작게,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런 할아버지 캐릭터들은 그냥 빡빡 넣어줘요, 세게. 그래서 9번으로 다시 이제 코 쪽에도 스트레치 안 된 애들로 넣어주시고 꼼꼼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 구멍, 이 모공 하나가 틀렸다고 막 아무도 비난하거나 이거 사람 모공 안 같다, 이 흐름이 아니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잘 나오면 되니까 이거로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모공할 때는 대부분 시메터리를 안 써요. 그게 시메터리를 좀 쓰면은 보여가지고 그냥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줍니다. 이게 훨씬 연습에도 도움이 되고 디테일 올라가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눈썹에도 모공이 있겠죠. 그 거울 잘 보시면은 눈썹 쪽에 모공이 조금 큰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헤어 들어가면서 모공이 안 보이긴 하는데 그냥 왜 하냐면 그냥 간지 때문에, 간지 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턴테이블 돌릴 때 얘는 눈썹에 있는 모공까지 했네, 이런 거. 이렇게 모공을 해주면 왼쪽하고 모공을 해준 쪽하고 안 해준 쪽하고 확실히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있죠. 이런 조금의 차이가 이제 마지막 디테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가 지금 뭔가 매끈매끈하죠. 막 도자기 같죠. 이런 것들을 좀 없애주려고 여드름 자국을 크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번 브러쉬로 이런 여기 이마나 입 주변에 쓰라고 돼 있죠. 그냥 이거 썼는데 그렇게 뭐가 안 보이죠? 지금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에 빛이 맺혀요. 이 조금의 차이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좀 남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좀 더럽게 해주셔야 이게 효과가 좋아요. 진짜 이렇게 막 여드름 자국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넣어주면 이게 디테일이 돼요. CG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기 때문에
현실 영화나 뭐 CF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지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같은 아티스트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게 표현이 됐으면은 이 두피가 또 허전해요. 그래서 저는 두피 모공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지를 위해서 이게 턴테이블을 돌아갔을 때 아 얘는 두피 모공까지 이걸 스컬프팅을 했네. 그러면 뭔가 좀 디테일해 보이고 꼼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치를 낮춰서 얘가 기본적으로 세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또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과정 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하는 거. 근데 효과는 엄청나다. 나중에 아 저는 두피까지 스컬프팅을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뭔가 고수 같아 보이기도 하고 요런 거나 요런 디테일까지 신경 쓴다. 요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머리 해주고 또 요 브러쉬가 좋은 게 그 남자 서양 남자 같은 경우에 또 턱수염이 막 덥수룩해요. 그 턱수염 모공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표현하기가. 이게 좋습니다. 또. 그래서 턱수염 있는 쪽을 향해서 이 모공들을 넣어주세요. 근데 뭐 여기서 봐도 미미하지만 이 렌더 할 때는 이게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턴테이블 우리 캐릭터 하시는 분들, 모델러 하시는 분들은 턴테이블도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모공은 끝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모공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노이즈를 크게 줄 거예요. 서페이스에서 이걸 왜 주냐면 아까 말했듯이 피부 그 모델이 우리가 3D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매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울퉁불퉁한 표현들을 좀 넣어줄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서양 그 레슬러들 빡빡이들 보면은 이 머리 쪽이 막 울퉁불퉁해요. 그런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그런 표현들을 내주기에 이 기본 서페이스 노이즈 사용하는 게 간편해서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얼굴 모공까지 스컬프팅이 끝납니다.